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고등사회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신 배우는 걸 해봅니다. 이제 인구 식량. 인구가 사람이 있어야죠? 네.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식이 있어야죠. 먼저 먹고 식량. 네. 그 다음에 이 자원으로 옷도 만들고 집도 짓죠? 네. 의식주가 3개가 가장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는. 그래서 지구촌이라는 말은 지구가 하나의 촌, 동네다라고 맥루안이라는 사람이 쓰기 시작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한 마을처럼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한 마을처럼 가까워진 지구의 특성과 문제를 알아봐야죠.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게 혁명이 3개가 있었죠. 제일 처음에 신석기 혁명은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정착 생활을 했고, 그래서 농사를 하니까 굶어 죽지 않아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인구가 늘으니까 식량을 뺏으려고 서로 청동기로 싸워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산업혁명 시대는 증기기관을 발명했어요. 그래서 대량으로 물건을 생산을 해서 그걸 팔대를 찾으러 다녀다가 식민지를 만들고 그러다가 싸움이 또 일어났어요. 그런 다음에 정보화 시대로 컴퓨터가 생겼어요. 컴퓨터가 생기면서 폭발적으로 정보를 접촉하고 늘리고 그러면서 정보를 점령하라고 해커 대전쟁이 일어났어요. 다 자,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AI가 만들어져서 어떻게 될지를 또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래서 이거를 제1혁명, 제2혁명, 제3혁명이라고 하고 지금은 제4차 혁명을 시대라고 합니다. 산업혁명 시대에 1650년대에는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5억이었는데 지금은 한 80억 정도가 됐으니까 몇 배죠? 몇 배요? 네. 5억에서 80억 됐으면 5일은 5, 6, 30, 16배 정도가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인구가 급속히 늘었는데 미래의 지구촌, 즉 한 마을이죠. 선진국의 인구는 비율이 줄어요. 왜 그러냐면 선진국에서는 애들을 낳아서 한 명이라도 뭐 그냥 제대로 키운다고 이렇게 필요한 만큼 삶의 질을 높여서 키우니까 아이들을 많이 못 낳고, 개발도상국은 인구들이 계속 늘어요. 왜? 계속 나라가 발전하고 있으니까 희망이 있어서 애들을 많이 낳아요. 자, 인구 분포에서 세계 인구는 자연 환경으로, 그죠? 높지 않은 해변가 근처에 북반구에 중위도 중에 뭉쳐 있어요. 왜? 그 나라의 그 동네가 사회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안정된 나라들이 많죠. 그러니까 사막이나 아마존, 캐나다 위에 추운데, 러시아 위에 추운 데는 인구가 많지 않아서 인구 전체가 불균등하게 분포가 되어 있죠. 어쨌든 선진국의 이 15세부터 49세까지 이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걸 합계 출산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고,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서 출산율은 떨어지는데 수명은 늘어나니까 이렇게 아이들은 조금 낳고 노인은 계속 살아남아서 이렇게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을 빼고 이 노인 인구와 유소년 인구를 했더니 노인하고 유소년을 하니까 비율이 이게 훨씬 크죠. 이걸 노령화 지수라고 그러고 노령화가 되어 있다고 그 얘기를 해요.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니까 식량도 부족한 나라가 생기죠. 그래서 가난한 나라는 계속 가난하고 환경 문제도 공장 때문에 계속 악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물어봐요. 지구촌의 식량 전체는 부족한가? 아니요. 쌀, 계절풍으로 아시아에서 중국이나 아니면 팜파스의 지역, 브라질에 이런 데를 보면, 주요 생산지를 보면 이게 쌀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국제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국제적으로 이동량이 적고 많은 데서는 많이 먹고 적은 데서는 적게 먹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쌀은 비가 많이 오는 데서, 밀은 조금 그래도 건조한 데서 냉대하고 온대 지역에서 재배가 되는데 신대륙에서 엄청나게 크게, 그죠? 신대륙에서 부대륙으로,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이동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대륙인 미국에서 밀을 많이 만들어서, 그죠? 구대륙으로, 유럽으로, 아니면 아시아로 밀 수출이 되거나, 아니면 남반구인 호주에서 북반구로
중국이나 한국 쪽으로 이동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밀은 빵이죠. 빵을 만드는 재료, 밀가루. 그래서 식량 문제를 보면 이상기후로 식량 생산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세계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이렇게 밀가루나 옥수수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소고기나 이런 걸 만드느라고 굉장히 많은 사료를 만들어서 주기 때문에 사람이 못 먹고 이 소고기를 먹기 위해서 이 식량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런 다음에 바이오 에너지로 이 식물을 기름을 짜서 사용을 하니까 이 기름을 만드느라고 식량으로 못 쓰고 곡물이 소비됩니다. 그래서 식량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하죠. 이게 고기에 대해 사료로 줄 수도 있고 기름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사람이 안 먹고 그래서 국제 곡물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그쵸? 이상 에그플레이션 수요가 느는데 가격은 계속 늘어가고 그 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에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힘들다는 거죠. 국제 곡물 가격이 생산도 늘어나는데도 가격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더 빨리. 자, 자원은 무한한가? 석유는 편재성, 치우치게 존재를 해요. 있는 나라에만 있고. 페르시아만,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이 집중해서 분포해 있고 선진국도 1인당 에너지 소비가 계속 많아지고 개발도상국에서 굉장히 많다는 거죠. 왜? 에어컨도 틀고 선풍기 트는 것보다 훨씬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많아요.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많아서 지금 자원 갈등이 일어나요. 자원 수요는 원하는 건 계속 증가하는데 사람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고 우리 민족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원을 지키려고 하면서 요 땅이 옛날엔 관심이 없었는데 여기에 섬에 자원이 있어요. 그러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태 분쟁, 전쟁, 외교 분쟁이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데 지구가 계속적으로 발전 가능한가,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데 발전을 하고 개발을 하게 되면 다 소비를 하는 거죠. 그럼 개발하고 소비를 할 때 그거를 잘 아껴 쓰자. 그래야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이 두 가지가 요즘에는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체에 당장 임명한 문제는 해결 방안 보면 국가 간의 갈등도 심해지고 있고요. 지역적으로 서로 전쟁도 있고요. 부자 나라와 가난한 자의 격차도 점점 커지고 있고요. 굶는 거, 자원이 없어지는 것도 걱정하고 있고 지구가 뜨거워지고 사막으로 돼가고 생물들이 환경오염으로 다 파괴돼서 죽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지금 지구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사람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현재의 네. 온도에서 2도만 더 늘어나면 네. 이제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악순환가 된대요. 악순환이 되는데 개인이나 국가가 노력을 하고 있고 서로 전 지구적으로 협력을 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죠. 그런데도 곳곳에서는 민족이나 종교나 문화에 따라서 분쟁도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 인종이 된 나라들 중에서 우리 인종이 맞아, 우리 종교가 맞아 하면서 쫓아내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있어서 여러 민족이 있는 국가에서 소수인 민족을 아니면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기도 하고 유색인종인 흑인이나 황인종, 백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특히 종교 같은 경우에는 종교 양식이나 관습이 서로 차별되고 서로 달라서 서로 이 종교적인 믿음 때문에 타협이 안 되고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민족이 있을 때 여러 민족에서 소수 민족을 공격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유색인종, 피부 색깔이 있는 종족을 차별하기도 해서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이해를 해야 돼서 문화 상대성으로 봐야 되는데 문화 상대주의로. 근데 자문화 중심들은 자기 문화만 맞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문화 상대성으로 문화를 상대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맞다. 그런데 이런 건 예외. 사람 고기를 먹는가 이런 것만 말고는 상대적으로 서로 문화를 인정하자는 문화 상대성을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세계는 서로 의존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면서 국제사회, 국가 간의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들이 모든 면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되고 지구촌으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교통이 발달해서, 통신이 발달해서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걸 인터넷으로 순식간에 알게 되고, 교통으로 발달해서 빠르게 가면 뭐 반나절 만에 가고 하루 만에 가고 그러죠. 그래서 그 전에 세계무역기구, 세계무역, W, 월드, 무역, 세계무역기구입니다. 영어로. WTO라는 것을 출발시켜서 서로 세계가 무역을 함께 하자라고 했다가 지금은 각각 나라끼리 FTA로 각각 나라끼리 또 협정을 맺기도 합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인 미국에서는 미국 코카콜라, 여기서 한국에서 법률로 다시 설립한 한국 코카콜라, 여기는 유럽 코카콜라, 이런 식으로 여러 나라마다 회사를 세우는데 이 주인이 한 명인 다국적 기업이 많이 늘어났어요. 아니 그러면 코카콜라 회사가 아무리 많아도 그중 전체 다 포함해가지고 한 가지는 있나요? 여기 원액을 만드는 회사가 원액을 여기다 수출해줍니다. 그런데 이 나라 법으로 만들어야 이 나라에서는 더 편합니다. 이렇게 수입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다시 세웁니다. 지사처럼. 그게 다국적 기업입니다. 햄버거도 세계화의 영향으로 국가의 공간적 제약이 작아져서 세계가 하나인 지구촌으로 바뀌고 경쟁력 있는 상품은 수출해서 세계에 팔리죠. 경쟁력이 약한 기업은 근데 망하죠. 그러니까 산업이 약한 나라는 위험하죠. 그래서 서로 또 보호해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문화적 측면으로 문화를 공유해서 세계적인 영화가 재밌는 건 다 진출하죠. 다문화로 여러 문화가 모여지니까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경쟁력인 문화 콘텐츠, 문화 내용, 한류 이런 것들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노래도 외국으로 강남 스타일하고 수출되죠. 네. 그런 것처럼 강대국들이 자기의 문화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대량으로 공급해서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막 만드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래서 미국 영화가 멋있어. 미국에는 영웅들이 있어. 히어로가 있어. 슈퍼맨이 있어. 프레시맨이 있어. 이렇게 되면 자기 나라의 영웅은 잊혀지고 이 나라의 영웅, 미국의 영웅만 강해지죠. 그럴까봐 염려를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체성, 자기의 느낌, 자기의 주체, 자기의 정체, 자기의 느낌, 자기의 생각이 약화될까봐. 세계에서 인간들의 변화가 됩니다. 세계화가 되면 다양한 변화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WTO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을 했고, 그 다음에, 유통시장,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수입하고 수출하는 그런 것들을 개방을 했는데, 97년에 외환위기로 우리나라 외국 돈이 없어서,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도 열고, 세계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요즘에는 한류로 문화를 많이 수출하고, 국가 간의 인구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외국인의 식자들이 굉장히 늘었죠. 그런 우리나라의 변화를 한번 보시면, 1960년대, 이제 경제개발 500년 계획이라고 했을 때, 제일 처음에는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날 발생을 했거든요, 6.25. 북한이 쳐들어와서 남한이 밀리다가 미국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반 정도 회복을 했고, 휴전을 했는데,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활용을 해서 노동력을 바탕으로, 사람 힘을 바탕으로 섬유, 옷감, 그 다음에 가발 이런 걸 수출해서 외화를 벌어왔어요. 그런 다음에 외국에서 돈을 꿔와서 이 벌은 외화하고 돈을 꿔서 철강, 제철소, 선박 짓는 조선소, 중화공업, 석유, 화학, 플라스틱, 철강 이런 걸 만드는 공업을 활성화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요? 싸게 노동력으로, 이거는 큰 기계로, 무거운 걸로. 그런 다음에 기술 있는 반도체나 자동차, 기술 집약으로, 가벼운 거에서 이걸 경공업이라고 하고, 무거운 거, 이건 중공업이라고 하고, 이거는 기술, 첨단 기술. 가벼운 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무거운 걸 한 다음에 기술 있는 거를 집약을 해서 점점 발전이 됐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야. 선진국으로 가는, 후진국, 중진국, 개발도상국, 선진국 이렇게 되는데, 개발하고 있는 길에 있어요. 개발하고 있는 길 위에 있어요. 선진국으로 개발하는. 그래서 선진국으로 제품의 수출 비중을 선진국에다 팔아요. 생산품의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개발도상국은. 자, 이렇게 생산품을 세계화로 인해서 노동력이 이동을 하고
일자리가 부족하고 임금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선진국으로 이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외국인이 많이 일하러 와요, 우리나라도.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거래가 확대돼서, 자, 지리적으로 문제가 해소되니까 이제 싸고 질 좋은 걸 막 상품을 수출하고, 아마존으로 신청하고, 인터넷으로 외국에다 신청해도 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죠.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앉아서 택배로 권리와 편리하게, 권리를 가지고 편리로 이익을 증대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생산자도 국제에 팔아먹으려면, 다른 나라에 팔아먹으면 유리한 질 좋은 상품을 악착같이 개발을 해야겠죠. 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선진국이고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잖아요. 여기는 더 발전하고 우리는 지금 이제 따라가고 있으니까 선진국은 굉장히 부자가 되고 개발도상국은 아직도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에 비해서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기업이 망할 가능성도 많이 크죠. 네.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해서 세계에 팔아서 돈을 버는 확률이 큰 나라예요. 나라가 좁아서. 한 나라 경제에 무역에 의존하는 정도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아요. 1년간 수출하고 수입액을 합쳐. 그러면 국내 총생산으로. 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만큼을 생산하는데, 그죠? 이것 중에, 이게 수입액. 외국에서 수입한 거랑 수출한 거, 외국으로 수출한 거랑 합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생산한 거, 수입액, 수출액 치면 이 수출이 굉장히 많아요. 수입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숫자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거를 이 생산한 걸로 나눴어요. 네. 이게 수입, 이거는 수출, 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의 총생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던, 외국에 생산하던 수입, 수출을 한 것들을 총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커요, 수입, 수출이. 그래서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을 많이 한다는 건 우리나라에서 사고 팔고 해서 그게 내수라고 그래요. 내수. 안에서의 사용, 수요. 이 내수가 약하니까 무역의 의존도가 심해요. 그러니까 세계화가 되면서 상호 의존도가 서로 의지하는 게 세계 나라와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간의 거래를 통해서 상품도, 물건도, 서비스도 수출하거나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걸 수입해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해서, 그죠? 네. 수입을 하고, 외국에서 기술도 사오기도 하고, 서비스도 수입하기도 합니다.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국제거래 대상의 범위와 종류가 굉장히 확대돼서 서로 사고파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국제화가 되기 때문에 영어를 제대로 공부를 안 하잖아요. 하루에 조금씩. 그러면 이 국제화에서 거래를 하는 것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상품, 물건만 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도 일하고 넘어가서 일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려면 국경을 넘어가서 일을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쓰는 영어를 알아야 돼요.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국제거래소의 필요성이 더욱 커져서 지금도 계속 커져서 영어 공부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국제거래소. 1960년대는 우리나라에 그나마 있는 철광석, 쇠를 만드는 철광석을 팔았어요. 5대 수출 품목이니까 팔았어요. 중석도 팔고 생사로 무연탄, 이거 뭐 철광석 다 하고 옷감 팔고 오징어, 울릉도에서 파는 오징어가 오이죠. 그 수출을 했는데, 야, 실 팔지 말고 차라리 섬유로 팔자. 나무 만들어서 팔자. 가발 만들어서 팔자. 철광석은 줄었죠, 이렇게. 전자제품도 이제 좀 만들 수 있으니까 팔자. 간단한 거. 이러다가, 의류는 이제 굉장히 많이 팔죠, 이제. 철광석 팔지 말고, 철광석을 강판을 만들어서, 합판으로. 그냥 돌만 팔지 말고, 이걸 녹여서, 제철소에서 판으로 만들어서 팔자. 섬유인데 좀 고무랑 합쳐서 신발도 만들어 팔자. 야, 이렇게 쇠도 나오니까 우리 선박 좀 만들어보자. 전자기기는 음향기기도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다가, 야, 옷, 패션. 이제 수준 높은 반도체, 신발, 영상기기, 선박, 이렇게 팔았어요. 그러다 이제 기술이 늘어나니까 반도체로 이제 차라리 컴퓨터도 만들자. 반도체도 팔지만. 자, 그럼 반도체가 뭐냐면, 컴퓨터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네모난 조만한 거 있죠, 이렇게. 네. 이게 반도체예요.
이 반도체는 뭐냐면 도체도 아니고 부도체도 아닌 반만 도체라는 것이요. 무슨 얘기냐면 전기가 흐르면 신호를 보내고 안 흐르면 안 보내고.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서 반도체라고 그래요. 그냥 도체는 전기가 계속 흘러요. 부도체는 저도요? 안 흘러요. 그러면 이거는 조건에 따라서 전기가 흘러요. 그래서 전기가 흐를 때는 1, 전기가 안 흐를 때는 끊어지니까 0. 그래서 0101 신호를 보내서 컴퓨터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게 반도체입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도 만드네요. 석유 제품, 선박, 그 다음에 석유 제품, 선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센서 이런 것들을 팔면서 점점 기계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원자료를 팔고 여기는 뭐라고요? 가벼운 제품을 팔다가 나중에는 뭐라고요? 기술을 해서 중화학 제품을 팔다가 그 다음에 이제는 첨단 제품을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세계 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서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여기 자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세계와 무역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겹지 않게. 자, 영어 공부는 뭐라고요? 공부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살아가서. 전 세계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해해주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